자, 수업합시다. 각자 다들 따로 공부를 많이 하셨겠지만, 저 역시도 독하게 했습니다. 독하게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로 보면 옛날에 틈날 때마다 서점에 많이 갔습니다. 서점에. 서점에 가면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필요한 부분, 막 사진 찍고, 찢으면 안 되죠. 찢으면 큰일 나니까. 사진 찍고, 또 계속 보다가 정 이 책이 필요하다 싶으면 한 권 사고, 책을 많이 본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명리 공부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통변이잖아요. 말문을 트여야 되니까 말문 트기가 제일 어렵죠. 근데 오히려 쉽습니다. 말문이 한번 트여버리면 할 말이 자꾸 생깁니다. 자꾸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명리 공부하면은 음팔통, 양팔통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일주론에 너무 매진해가지고 또 일주신살 일주를 하면은 특히 그 간만세력 씹으면은 무슨 그 신살이 그리도 많이 나오는지 간만세력 보니까 정신이 없더라고. 우리가 보통 보면은 적천수 십간론을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십간론. 적천수의 천간 십간론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통보감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통보감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요즘은 격국 같은데 옛날에는 저도 처음에 격국 한참 공부했는데 요즘은 격국 잘 안 봅니다. 잘 안 보고 그냥 편안하게 봅니다. 편안하게 사주를 편안하게 보고 제일 많이 하는 건 육층 공부예요. 육층 공부. 육층 공부만 해도 할 말이 많아집니다. 육층 공부만 해도 진짜 할 말 많습니다. 이게 주로 이제 일주론 육층 공부하고 나면 일주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하고 다 돌아가셨지만 서년들이 남긴 책 같은 경우는 세상이 아무리 달라지고 해도 사람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 공부잖아요. 명리 자체가 이게 자체가 다 사람 공부니까 시대에 반영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사주첩경, 특히 초명가 같은 경우는 공부하시면 할 말이 많이 생깁니다. 한자가 하도 어렵고 막 이러니까 공부하기가 참 불편한데 제가 필요한 거는 인쇄를 해가지고 나눠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좀 친해져야 됩니다. 이 공부하고 책 한 권을 사라 그러면 엄두가 안 나는데 제가 프린트 해가지고 다 나눠 드릴게요.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주론 이런데 너무 매진하지 마세요. 일주론에 너무 매진해버리면 뿌리는 보지 않고 꽃만 보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팔자는 사주팔자라는 거는 원형 이정을 거쳐가고 금묘화시라는 게 있습니다. 금묘화시. 건이 뿌리죠, 뿌리. 우리 성씨도 다 뿌리잖아요. 뿌리, 싹, 꽃, 열매인데 요즘은 전부 꽃만 보려고 꽃. 일간에 한해서만 자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연어를 많이 놓칩니다. 예, 그래서 저랑 공부하다 보면 연어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고 제가 또 12신살 공부를 별도로 많이 한 편입니다. 12신살. 남들이 뭐라 하든지 나는 신사를 많이 후루고 팠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잘 맞고 해가지고. 그리고 12운성도 잘 맞습니다. 양간과 음간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박찬 선생님이 양가는 위주로 많이 보되 음가는 생각이 맞지 않으니 참고만 한다 이렇게 책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명리요강에 보면 명리요강이라고 있는데 그 책에도 그렇게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특히 우리 이승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83번이라는 사주총각 83번에 3번에 보면 압묘재걸이란 말이 옵니다. 압묘재걸. 그러니까 1번에 공급정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다 보면 압묘재걸이 나옵니다. 압묘재걸이 허자입니다. 허자. 그래서 이세현 스님이 허자를 간간히 많이 쓴 사람입니다. 압묘재걸 부분은 제가 다음에 하나하나 생각해 말씀드리고 다 프린트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말고 프린트 해줄 겁니다. 해주고 오늘은 일단 우리 12운성 공부 좀 합시다. 12운성. 12운성은 자 신은 금이죠. 금은 수운동하는 에너지입니다. 금은 수로 가고자 하는 운동 에너지입니다. 수로 가고자 하는 운동 에너지. 그리고 진에 납수하죠. 진에 납수하기 때문에 신자진 우리 수국 이름만 쓰잖아요. 수국. 그래서 이게 수의 고장입니다. 수의 고장. 수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진은 수고. 여기가 만약에 해로 시작한다. 그러면 해, 묘, 미 해놓고 미는 목고 목의 고장. 자, 인으로 시작한다. 인, 오, 술. 화의 고장. 화고. 자, 사유축. 사유축. 사유축 금국 하잖아요. 금국. 금고입니다. 금고. 금의 고장. 자, 12운성에는 묘지가 있습니다. 묘지. 무덤을 묘자를 쓴 묘지가 있고 고장지라는 고지가 있습니다. 고장지. 창고 고자면 되겠네. 고자면 창고 고자. 묘지와 고장지도 구분하셔야 되고,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있고, 항상 진술 충미해가지고 수고, 목고, 화고, 금고는 반드시 외우시고, 양포대를 주로 봐도 어밀간 대로 꽤 많습니다. 압록부터 시작해갖고, 문창기인, 학당기인부터 천을기인, 일주신살이 굉장히 볼 게 많습니다. 실전에 가면 많이 쓰입니다.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 올 때는 문창기인, 많이 봅니다. 금연옥 이런 거 많이 봅니다. 예전부터 내려오는 명리가 만약에 그게 안 맞고 쓰잘데기 없고 괜히 분량만 이렇게 늘어났다 그러면 오늘날까지 내려오면서 사라지기도 자꾸 삭제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때까지 쭉 내려오는 이유는 그만큼 연구를 하고 임상을 했을 때 맞다는 뜻입니다. 맞기 때문에 책을 내면 항상 나오는 목차가 딱 보면 목차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책을 사도 목차라는 게 있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많게는 100페이지 이상, 500페이지 이상 두꺼운 걸 굉장히 두껍습니다. 요즘은 책이 점점 간소화되고 얇게 나오는데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게 많죠. 자, 12운성 공부 좀 해봅시다. 오늘 12운성. 제일 먼저 사람이 태어납니다. 생합니다. 아기가 처음 태어났죠. 탄생을 합니다. 탄생. 시작입니다. 시작. 탄생. 아기죠. 아직 갓난아기입니다. 갓난아기는 항상 어머니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보호.
그래서 후견인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후견인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후견인의 영향을 항상 받습니다. 뭐 친구의 도움 또는 생이니까, 생은 나타라는 뜻입니다. 나타. 내가 나타는 뜻이 있고 내가 태어난다는 뜻이 있습니다. 특히 여명 같은 경우는 나타라는 뜻이 있고 태어난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생 이러면은 제일 먼저 생각할 게 후견인입니다. 후견인. 항상 내를 보호해주고 후견해주는 후원성입니다. 후원성. 그리고 옛날에는 애가 태어나면 새끼줄에다가 고추를 달아놓고 이 집에 아기가 태어났다고 막 선전했죠. 이 집에 아들이 태어났다고 막 선전했잖아요. 그럼 애가 태어나면, 지금도 애가 태어나면 다들 기뻐해주고, 딸이든 아들이든, 애가 울음소리가 터지면 다들 기뻐하고, 박수 치주고, 다들 좋아합니다. 그래서 장생지가 있다는 거는 귀여움 많이 받습니다. 자라면서 귀여움도 많이 받고, 직장 생활 할 때도 많이 좋아들 합니다. 장생지 있는 사람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로 장생지의 특징은 참모 역할을 잘합니다. 참모 역할. 밑에서 보조해주는 거. 참모 역할 되게 잘합니다. 잘 해내고 본문에 충실합니다.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은 전부 다 인신사회입니다. 인신사회. 인신사회는 시작인자입니다. 시작인자. 이거는 화로 가려는 운동에너지, 수로 가려는 운동에너지, 금, 목. 지지에 인이 있다면 인목, 신금이 있다면 신금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인이 딱 보이면 이 글자는 항상 화운동하는 에너지 첫 출발이라. 사는 모양새는 화지만 사유축 금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색깔을 잘 바꿉니다. 금이. 사가 오와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화처럼 같이 놉니다. 하지만 사가 유가 이렇게 있으면 금처럼 놉니다. 그래서 뱀이 우리가 허물을 벗는다 그러죠. 뱀은 허물을 벗습니다. 즉 뱀이 혀가 두 개다 해서 뭐 한 입에 두 마리 한다, 손바닥을 잘 뒤진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냥 이것저것 공부하면서 다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그런 게 있구나. 믿고 말고 막 하기는 본인 몫입니다. 본인 몫. 너무 거기에 치중하지 마시고 뱀이다. 그러면 이런 게 있구나. 우리가 제일 먼저 십천간, 갑부터 백까지, 십이지지, 그다음에 임묘진, 사오미, 신수, 방학, 사막, 그 다음 계절 원리로 가죠. 그러고 나면 지지인자론이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인자론. 자는 어떻고, 축은 어떻고, 인은 어떻고, 이런 인자론이 있습니다. 글자 자체의 인자론. 이것도 공부하시면 도움 많이 됩니다. 글자 자체에서 월지를 장악하고 있다. 그럼 거기서 직업도 많이 읽어내고, 글자 자체에서 직업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은 후원성으로 보세요. 후원성. 그리고 모방을 잘합니다. 모방을 잘하기 때문에 한 번 본 거는 금방 따라합니다. 애들은 잘 따라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사람을 잘 따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생이 있는 사람 직장 생활하면 상사들이 편합니다. 잘 따르는 편입니다. 애가 태어나면 우리가 선전하잖아요. 선전하고 광고하고 하기 때문에 인신사회라는 글자를 넣고 인이 장생지고 신이 장생지인지 사가 장생인지 해가 장생지인지 이 글자의 인자로에 따라 선전 광고가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간판도 있잖아요, 간판. 명함,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장생을 볼 때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생각. 생은 시작, 제일 먼저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다음에 이제 요거랑 목욕. 목욕 뜻에는 씻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씻는다. 애가 태어나면 씻는다. 근데 닦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닦는다. 씻는다, 닦는다 같은 말로 보여줘. 씻는 거는 우리가 목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씻으면 내일 안 씻는 거 아니죠. 오늘 씻고 내일 씻고 자고 나면 또 씻고. 그래서 여기는 반복물상이 들어있습니다. 반복. 계속 반복합니다. 닦는다는 뭡니까? 몸을 닦는다고 우리가 딱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몸을 닦는다면 제일 대표적인 게 뭡니까? 간병인들입니다. 간병인들. 나든 요양병원에서 어른들 동호준비에 못 가리고 하는 사람들 다 닦고 하자는 기저귀 채우고, 요게는 닦는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닦는다. 그래서 간병인 자격증 따도 욕지가 없으면 실제적으로 써먹지를 못합니다. 누가 간병인 자격증 요즘 나이가 다 80세 이상 100세 시대를 가다 보니까 간병인 시험을 많이 치는데 본인 사주에 욕지가 없으면 못 써먹습니다, 이거. 그리고 요게는 이 닦는다는 게 수련의 의미가 있습니다. 수련. 정신 수련, 마음 수련. 그래서 우리가 몸을 닦는다 이 말할 때 인체를 닦는다는 뜻이 아니고 몸과 마음가짐을 닦는다 해서 산이나 이런 데 올라가가지고 물 내려오는데 거기서 정신일도 하사불성해서 막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도사흉내 내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요게는 자기 자신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항상 불평, 불만 이런 부분을 고통 이런 게 막 많이 수반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참을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봅니다. 의외로 욕지를 우리가 설명할 때 보통 보면 어린애도 천방지축이다, 멋부리기 좋아한다, 차가워도 안 비킨다, 어른한테 하는 거 흉내 다 낸다, 빨가벗고 다닌다, 도화살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많죠. 하지만 그런 부분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고, 요게는 씹는다는 의미가 있으면서 반복적인 물상이 들어갑니다. 반복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정진하고 있는 학문이 있다 그러면 욕지가 있으면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겁니다. 연구하고 하는 것도. 근데 요게 특징이 뭐냐면 오래 못 간다는 거죠. 반복은 하되 요게 특징이 뭐냐면 요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요거 좀 하다가 저거 좀 하다가. 그래서 이것저것 다 감안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 사주를 볼 때. 욕지는 좌우묘유에 해당합니다. 좌우묘유. 좌우묘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화살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12신살로 연살, 뭐 욕폐지, 함지살 여러 가지를 욕지와 섞어서 말합니다. 섞어서 말하는데 처음에 그렇게 공부하시고 자기 스스로 분리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똑같이 가져가면 신살이나 12운성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하지만 욕지에는 수련한다, 닦는다라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팔자에 뭐 용욕이 붙어 있든지 욕사가 붙어 있든지 그러면 염하는 물상이다 보니까 우리 사람이 죽으면 하는 사람도 있죠. 직업으로 씁니다. 간병인들이 나든 노인들 씻기고 닦이고 머리 감기고 하는 게 다 욕입니다. 욕. 그래서
보통 우리가 12운성은 직업으로 많이 쓰여지는 거예요, 직업으로. 그래서 우리가 욕지가 있어가지고, 이게 막, 색안경 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절대 색안경 끼고 보지 마세요. 욕을 목욕이라 그래요, 목욕. 그 다음에 이제 관대로 갑니다, 관대. 이거 이제 띠대라 해가지고, 띠대, 관 이래가지고, 뭐 사무관대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게 이 공부하실 때도 생이 뭔지 욕이 뭔지 어플을 자꾸 찾으셔야 돼요. 요즘에 한자 사전 어플 잘 나오잖아요. 찾아서 자꾸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그 안에 쓰이는 뜻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 관대에도. 그래서 우리 관례라는 말이죠. 관례. 우리가 갈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간혼상제 일할 때도 관례 쓰잖아요. 그리고 결혼할 때도 사무관대 모자를 쓰고 이렇게 예를 올리고 하는데, 이 관대 뜻이 뭐냐면은 옷의 상물상으로 주로 많이 봅니다. 근데 이제 관대를 보통 우리가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래가지고 아나무인이다, 뭐 싸가지다 이런 별칭도 있습니다. 관대가.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욕하고 최고 사춘기로 보시면 사춘기. 우리 학교 한참 옛날 같으면은 장가갈 나이죠. 청소년기 사춘기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이때는 지금 현대는요 다 그냥 직업으로 씁니다. 직업으로. 관대. 관대가 있다는 거는 주로 관직과 관련이 많습니다. 관직. 관직과 관련이 많으십니다. 관직. 공무원들도 많이 나오겠죠. 대표적으로 뭐 군경험, 복장물상. 요즘 뭐냐 유니폼으로 보시면 돼요. 유니폼. 직장 딱 들어가면 본인의 특정 유니폼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관직과 관련이 많고, 뭐 어떤 책에 보면 뭐 7.8기 오뚜기다, 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뭐 7.8기다, 뭐 5기다, 막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냥 그렇게 일단 처음에 그렇게 보세요. 그리고 감명하시고, 관대지라는 거는 보통 뭐 병화에 가있다고 했을 때 진월이다 그러면 관대입니다. 관대. 월지가 관대십니다. 관대시. 진중에 개수 같은 관이 들어있죠. 그 식이지만 관이 들어있으면 만약에 임수나 개수가 투출해버리면 관이 떠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관대 그러면 보통 우리 기본적으로 월지에 관대를 탁 쳤다 그러면, 아, 이 사람은 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월지에 관대가 있다. 아, 저 사람은 집 앞벌이 다 하겠네. 세다 이런 뜻은 아니고, 관대가 있다는 건 자기 밥벌이 한다 그 정도로 생각하죠. 다음에는 이제 록입니다. 록. 우리가 이제 아유, 한문 안 쓰니까 한문 생각이 잘 안 난다. 록봉이죠. 록봉. 나라에서 록봉 만든다는 뜻도 있고, 요즘은 뭐 월급 봉투 같은 거 보시면 돼요. 월급 봉투. 근데 이 록이 다 비견입니다. 비견. 병사록, 병신록. 비견인데 월지에 록이 있다. 보통 공무원들 많이 나옵니다. 공무원들. 남녀 불문. 근데 이 록을 타고난 사주 주인공이 8남매의 막내다 또는 뭐 5남매의 막내다 그러면
자기가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형제까지 다 책임져야 됩니다. 시에 떠오르기 있다. 처가까지 다 돌봐야 됩니다. 장가 같으면 처가에 아무도 없고 다 죽고 없다. 두 집 살림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두 집 살림. 두 집 살림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록이 시에도 있으면 월과 시의 록이 양쪽으로 있으면 두 집 살림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보통 시의 록이 있으면 남자 같으면 본가와 처가까지 다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비견이죠. 친구죠. 글자로 육치 놓으면 친구죠. 그러니까 돈 나갈 일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거 다 비견이잖아요. 여명이 만약 이렇게 태어났다. 여자가 집안 다 꾸려 나가야 됩니다. 결혼하면 시댁식과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월지에 로봇 타고 나면 굉장히 삶이 고달픕니다. 록을 따박따박 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세근 선생님 그 책에 보면 두 개의 관은 하나로 쓰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 개의 관은 하나로는 쓰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뭐 경금일간이 신월에 딱 태어났는데 병아 뜨고 또 병아 떴습니다. 관이 두 개죠. 록을 먹으니까 공무원의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에 군인이다. 군대 생활 20년, 뭐 한 30년 다 못 채웁니다. 관을 갈아탑니다. 두 개의 관을 하나로 못 씁니다. 앞전에 누가 이렇게 오시는데, 병아의 관이 임기가 있어요. 선생님, 관 한번 갈아타면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예? 내가, 저도 명리 공부를 조금 했는데, 뭐를 보고 관을 갈아탄 걸 아십니까? 내가 이승현 선생 책에 이런 게 나온다 그러니까, 아, 신기하네요. 제가 육군 장교를 나갔다가 군무원으로 갈아탔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관을 하나로 못 씁니다. 여명이 뭐지 되겠습니까? 여명이면 남자에 해당되죠. 남편에 해당되죠. 결혼하기 전에 한번 남자 거쳐왔다는 뜻입니다. 두 개의 관을 하나로 못 쓴단 말이 먼저 그 전에 사귀었던 남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결혼할 뻔 하다가 깨지고 새로 만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개일간이 무토 있고 무토 있다 이렇게 했을 때 관이 두 개잖아요. 무게합 하기 때문에 결혼날 다 잡고 한번 작살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관은 하나로 쓰지 못한다. 이건 거의 막 백발백중입니다. 생욕대로 왕입니다. 왕지를 뜻합니다. 왕지. 태어나서 욕하고 대하고 록하고 왕하게 되면 왕 단계 가면은 보통 우리가 사장 정도로 보시면 사장, 최고 정점, 높은 지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왕지가 있다는 거예요. 왕제는 이름을 한번 날린다, 이름을 남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름을 한번 남긴다. 만약 이 사람이 보험을 했다,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판매 사원이다, 뭐 자동차 판매 사원이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느 직장마다 정점을 한번 찍는단 말입니다. 최고 득점을 한번 올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을 항상 오르내립니다. 옛날에 보험하면 누구누구, 옛날에 뭐 하면 누구누구라는 이름을 한번 남깁니다. 그게 왕지입니다. 왕지. 정점을 한번 찍습니다. 근데 생왕합을 이렇게 치는 사주가 생지가 있고 왕지가 있다는 거는 이 하얀 길밖에 내려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왕합을 치는 사주가 굴곡이 좀 심합니다. 생에서 왕기 정점을 탁 찍고 나면
내려올 길밖에 없습니다. 추락입니다, 추락. 그래서 왕제에서 어디까지 최대한 어디까지 가느냐. 추락이 많이 일어납니다. 생왕합작하는 사주가. 굴곡이 좀 있습니다, 굴곡이. 왕지가 추락해버리면 회복이 잘 힘듭니다. 회복 잘 안 됩니다. 한번 왕지에서 떨어져 버리면. 회복이 잘 안 일어납니다. 물론 여기에 어떤 12운성이 있느냐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산이 오르면은 내려오게 돼 있잖아요. 올라갈 때, 정상 올라갈 때 힘들지만 올라가면 내려올 때는 편하죠. 추락입니다, 추락. 생욕대로, 생욕대로, 왕. 다음부터 세지입니다, 세. 세지가 됩니다. 이 세지는 뭐냐면, 뭐, 노세, 이런 말도 쓰는데, 능수능란합니다, 이 사람들. 능수능란합니다. 그래서, 이 세라는 거는 태어나서 이 과정을 다 거쳐봤던 사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수 생활 최고 점점 뛰고, 학교 여기만 축구 선수다. 그래, 국가대표다. 그러면, 그런 코치나 감독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세지가 있다는 거예요. 다 진수총이죠, 세지는. 그래서 능수능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로 보면 경술세, 세지 이렇게 일주가 딱 세지가 왔다 그러면 거의 어렸을 때 애늙은이 소리 났어요. 애늙은이. 노숙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투가 동네 어른들을 잘 모시고 공경하고 예의 바르고 그런 소리 많이 듣고 자랍니다. 경술일주. 술 중에 정화가 들어있죠. 그래서 애늙은이 소리 듣습니다. 어려서부터 잘 보십시오. 일지에 세지를 깔고 앉은 사주가 애늙은이 소리. 학창시절부터 성숙해 보입니다. 사람이 어딘가 모르게 성숙합니다. 그리고 경일간이 화를 많이 보거나 화일간이 금을 옆에 보면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립니다.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립니다. 경일간이 화를 옆에 많이 보거나 화일간이 금을 많이 보면 목소리가 쩌렁쩌렁 합니다.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군인, 경찰 이런 경우에 많습니다. 경술 개강이죠, 개강. 경술은 그 12호송 공부하면서도 개강을 이렇게 읽어줍니다. 개강. 이거 나중에 내가 설명해 줄게. 12호송 공부한다고 12호송만 쭉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지지의 진술 충미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한 번씩 짚어주고 넘어간다고. 짚어주고 넘어가고. 세지. 다음에 이제 병들죠. 노쇠해져서 병이 듭니다. 이제. 병지가 됩니다. 병지. 병이 됩니다. 병. 병지는 바로 역마로 이어집니다. 역마로. 병은 인신사입니다. 인신사에. 병지는 인신사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뭐 인민일주가 왔다. 일지식신이죠. 무신일주. 병신은 재성인데 이건 재성이고 이건 다 식신입니다. 여기는 재성을 깔았지만 병지가 왔다 그러면은 거기가 역마성입니다. 역마성. 역마성분은 다 뜹니다. 그래서 무신일주 그러면 보통 차량이 큽니다. 차량이. 뭐 사람을 싣고 다니는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그 차량이 좀 큽니다. 대형 투레라도 많고, 대형 투레라 이런 거 많습니다. 신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약 식당을 운영한다, 식당 주인이다. 또는 식당에서 근무를 한다 그러면, 이때 역마성은 식당 내에서 하루 종일 계속 움직입니다. 계속 움직입니다. 공간 내에서 계속 움직이는 역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진은 역마입니다. 역마. 다음에 사입니다. 사. 사비거든, 사비. 죽을 샀다. 그래서 생해서 병까지 사람이 살아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살아있으니까 여기를 이성이랍니다. 이성. 현재 세계, 살아있는 세상, 이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부터 양까지, 사부터 양까지 이 저성이랍니다. 저성. 죽었습니다. 이미. 사, 묘, 절, 태, 양입니다. 이성과 저성입니다. 이성과 저성. 사지가 되죠. 사지. 육체의 기운은 많이 죽어 있고 정신세계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정신세계. 그리고 사지라는 것은 좌오묘유를 말합니다. 좌오묘유. 그리고 사지가 될 경우 육해살에 많이 걸립니다. 육해살에 걸리면 활이를 합니다. 활이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활이는 생사 여탈권도 지고 있고 활이는 쪽에 근무를 많이 합니다. 우리같이 역학인들 많이 놓습니다. 사지가 있다는 거. 역학자들 많이 놓습니다. 사지. 종교, 철학 다 들어갑니다. 활이는. 의사들 많이 놓습니다. 의사들. 좌우면을 찍고 째고 후배 파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치과의사들도 많이 나옵니다. 치과의사. 그다음 묘죠, 묘. 무덤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무덤에 들어갑니다. 사 다음에 이제 묻히죠. 무덤은 무덤 몇 자를 씁니다. 무덤 몇 자. 이게 그냥 무덤 몇 자입니다. 무덤 묘. 아까 내가 말한 거는 그거 고장지. 사고지는 따로 있고 고장지하고 묘지하고는 다르고 묘지 죽었으니까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덤 묘자를 씁니다. 무덤 묘. 묘지. 묘지는 다 진술충입니다. 진술충미. 진술충미로 이루어있기 때문에 이 진술충미를 잘 보시면 육친의 죽음이 묻혀 있습니다. 육친의 죽음. 진술충미는 육친의 죽음이 들어있습니다. 육친의 죽음. 뭐 고장지라고도 하고 묘지라기도 하는데 무덤과 고장은 또 다릅니다. 별개의 뜻이 있습니다. 고장. 내가 고장지를 깔고 앉았다. 그러면 그 무덤에 육친이 들어있습니다. 육친. 요거는 좀 따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다음 죽어서 무덤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단절되죠. 단절. 두 절. 잊혀진 계절입니다. 잊혀진 계절. 완전히 잊혀진 계절로 돌아갑니다. 절지도 인신사회입니다. 인신사회. 인신사회가 절지입니다. 절지. 그래서 경인절 이렇게 갑신절 이렇게 오면 월지 부친공에 경인절 갑신절이 있으면 부친일치여입니다. 부친일치여입니다. 일치.
후세 전후. 월지에 경인절, 갑신절이 있다. 일간과 육친을 보지 마세요. 월간은 부친공입니다. 부친이 일찍 돌아가신다는 암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지가 있다. 월지에 가보사, 경자사가 있다. 부친 일찍 여입니다. 그런 암시가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아닌데요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간혹. 그러면 그때는 일간과 이 육친을 비교합니다. 이게 모친성에 해당되면 모친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앞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닌데요 소리 자꾸 나오면 모친 형제들을 먼저 앞세웁니다. 부친 살아계신다. 부친 형제를 먼저 앞세웁니다.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절이라는 거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서역으로 몰고 다니는 과일 장소 많이 생각해보세요. 과일 장사. 매번 건너는 앞에 차 대놓고 과일 파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과일 장소가 안 보입니다. 자리를 떴습니다. 이 사람이. 장사를 하다가 재미가 없거나 단속이 너무 심하거나. 그래서 절지가 있다는 것은 뜻이냐 안착을 못합니다. 정착을 못한다. 정착이 안 됩니다. 이 사람. 특히 절지 있는 사주의 특징이 뭐냐면 전국을 막 방방곡곡으로 다 다닙니다. 특히 뭐 용접공이다. 용접을 좀 뛰어나게 잘한다. 그러고 전국 다 돌아다닙니다. 절지가 있는 사람. 그 군대에서 딱 끝내고 나면 단절 운기를 계속 겪습니다. 단절. 그래서 절지가 있는 사주가 제일 위험한 게 여명입니다. 여명. 절지는 단절, 두절의 뜻이 있지만 여명의 경우는 몸을 빼앗긴다, 몸을 갈취당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절지가 욕지와 합을 치고 들어올 때 강간당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강제 결혼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절은 인신사입니다. 인신사에 이동되는 겁니다. 12운성 12신사를 약간 겸용해서 보다 보면 인신매매부터 해가지고 많이 나옵니다. 세상에 공개되지 않고 밝혀지지 않았을 뿐 실상의 사주팔자 보면은 거의 적중합니다. 그때 공부를 계속 탄력이 받는 겁니다. 여명의 절지가 있다. 부모님들이 굉장히 신경 많이 씁니다. 여자 같은 경우는 특히 여명의 경우는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일제 절지를 깔고 앉았다. 선생님 지금 고향이 여기가 아니죠. 고향을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절지가 일제 절지가 있는 사람은 고향을 한번 옮깁니다. 그래서 유명 연예인, 영화 배우 이런 사람 일지에 절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지에 절지. 우리나라에 반짝아서 태어나면 서울 쪽으로 다 진격합니다. 큰 뜻을 품고 일지절지입니다. 일지절지. 제주도에서부터 시작해서 강원도 울릉 전부 다 막 이래가 올라갑니다. 그게 절지입니다. 절지. 단절됩니다. 단절. 그래서 제가 신묘절, 을류절 이렇게 자꾸 하지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봄에 당연히 가을에 금기는 절되죠. 가을에 봄의 기운은 절되죠. 그 절은 맞습니다. 맞는데 12운성 보는 법은 그 사람 삶의 패턴도 보지만 직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삶의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신묘절, 을류절은 잘 안 맞습니다. 집 안 옮깁니다. 계속 그 자리에 삽니다. 그리고 갇힌 공간에서 일합니다. 직장이다, 내 사업장이다.
항상 닫힌 공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을류일주 그런데 특히 을류일주 같은 경우 여기가 도화살에 만약에 해당된다. 도화살이다. 그러면 여명이다. 그러면 집안에서 시댁 시부모 다 모시고 꼼짝도 못 합니다. 갇혀 삽니다. 갇혀 살아. 남자 같은 경우는 을류일주라도 열심히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세을자가 되면 세을. 세을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체 역마입니다. 자체가 역마 성분이 됩니다. 이거는 직장 관련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판매 사원도 많고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막 멀리 옮기고 단절되고 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세운에서 결혼하면서 다른 글자와 다른 형충에 의해서 사는 지역이 이동되어진 거고 그 외에는 그 자리에 둥지를 틉니다. 인신사회와는 전혀 다릅니다. 다음 태지입니다. 태지. 아이들 태자. 엄마 뱃속에 저마다 찍힙니다. 잉태를 말해요. 잉태. 그래서 출산과 낙태의 두 갈림길에 놓여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심리가 작동해요. 불안심리. 초조. 불안, 초조. 그래서 일탈. 바깥 세상은 궁금하다. 태지가 있는 사람은 바깥 세상을 동경한다고. 그래서 바깥에 나갔다가 봉변 아닌 봉변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태지가 있는 사람한테는 윽박지대거나 욕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깜짝깜짝 잘 놀랍니다. 태지가 있는. 천성입니다. 천성. 그래서 내가 태어났더니 병지가 있더라. 이걸 우리가 이제 천성이에요. 천성. 그 사람의 타고난 천성. 선천적인 거. 병지. 선천적인 게 많이 가미됩니다. 병지는 선천적인 거. 태지와 양지도 선천성이 들어갑니다. 선천적인 거. 양지는 이제 엄마 배에서 양하니까 여유만만하고 안 바쁩니다. 양지들은 급하게 서들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것이 간문의관이 수르에 태어났다. 신유월에 수수에서 곡식을 창고에 딱 가다 놨습니다. 남녀 불문. 어렸을 때 답답하다 소리 많이 듣고 자랍니다. 되게 답답합니다. 이런 사람. 답답할 게 없으니까. 수수 다 끝나고 양에 곡식이 다 저장돼요. 갑수 일주와는 다릅니다. 월지입니다. 월지.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전부 월지 얘기입니다. 일주 얘기가 아닙니다. 12연수는 전부 월지를 말합니다. 월지. 근데 양이 있다는 거는 엄마 배 속에서 출산하면서 아기가 탯줄을 끊게 되죠. 엄마와 분리된다는 암시가 있어요. 분리. 그래서 모친이 나를 놓고 일찍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마와 인연이 끊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양지에는. 그래서 12연성 중에 양지는 상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성. 그리고 양자, 옛날에 양자의 별이라 해가지고 양자로 많이 간다 그랬죠. 또 여명은 남의 자식도 키워봅니다. 남의 자식 키워봅니다. 양지가 있는 사람. 그래서 양지는 기를 양자입니다. 기를 양. 기른다는 기른 양자입니다. 기를 양. 사람을 보살피고. 그래서 우리가
동물 키우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가축 키우는 사람. 뭐 애완견 센터가 많고, 가축을 키우는 사람, 학교 선생님, 교육자, 보육원, 어린이집 원장, 이런 사람들이 양지에서 많이 나오는데, 양지에서. 양지는 상품성을 먼저 가지고 있고, 우리가 복제양이란 말이지, 복제양. 복은 재물이 아니라, 이 복이라는 거는 재물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데 있다 해서 복제양이, 복제양이. 교육자명입니다, 교육자명. 양지가 있다면 교육자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월지에 양지를 딱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고 나면은 이제 삼합으로 들어갑니다. 삼합으로. 여기가 이제 인이다, 묘다, 진이다, 사, 오, 미래, 쭉 가다 보면 삼합 궤도가 형성되죠. 그래서 팔자지지에 12운성이 삼합 궤도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앞으로 배울 12신살에 띠 기준을 했을 때 지지 네 글자에 요렇게 합되고 요렇게 합되는 자주가 있습니다. 다음 12운성은 12운성대로, 12신살은 12신살대로. 볼 게 많습니다. 그래서 12운성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통변이 가능하고, 물론 선생들마다 그 사람들이 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기가 있습니다. 무엇을 잘 보고 어느 부분을 잘 보는 선생들이 자기만의 특기, 노하우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통변이라는 것은 손님이 왔을 때 가려운 곳을 잘 간지러 주셔야 됩니다. 잘 간지러 줘야 됩니다. 병원이라는 곳은 우리가 내과, 외과, 비뇨기과, 그 외에 뭐 정형외과, 내가 아픈 곳을 찾아가죠. 그러면 의사들이 그냥 환자가 오면 뭐 치과, 안과, 다 과가 다 있잖아요. 바로 진료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문점자들은 오면은 눈만 딱 쳐다봅니다. 제 눈만 쳐다봅니다. 맞춰봐라. 눈만 쳐다봅니다. 어디가 아파서 왔는지 말을 해야 머리에 청정기를 댈지 배에 청정기를 댈지 병에 댈지를 알지. 맞춰봐라. 눈만 깜빡 쳐다보고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런 거. 내가 무슨 무당입니까? 맞춤으로 왔을 때 내가 어디가 아픕니다고 말을 해야 빨리 진찰을 해줄 거 아니에요. 저는 절대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내한테 공부하더라도 맞춰봐라 하고 입 딱 다물고 있지 마세요. 그것만큼 무식한 사람 없습니다. 미련한 겁니다. 미련한 거. 내가 왜 왔는지 빨리 말을 해야 진찰을 빨리 하고 빨리 진입하던데 눈만 딱 쳐다보고 다른 데 가면 잘하던데. 그거 가서 보세요. 그러면. 문천자들도 예의가 있고 없고 그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답답합니다. 맞춰봐라 하고 눈만 딱 쳐다보고 있어요. 뭐 잘못 돼서 왔는데, 뭐. 선생님, 뭐 말도 안 하시고, 뭐, 어디가 가려운데요? 가려운 곳을 빨리 말해, 빨리 맞출 거 아니에요. 병원 가면, 감기 걸려가 갔으면서도, 오마 때만 소리 다 합니다. 언제부터 그랬고, 몇 시부터, 며칠부터 그래. 쳐다만 보면 입팍 다뭅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어디 가면. 내한테 안 봐도 되니까. 본인한테 다 손해입니다, 손해. 제가, 이 얘기까지 하려면 너무 길겠다.
전라지망산입니다. 전라지망. 앞으로 이제 배울 것도 많지만, 전라지망이 이제 진사수레를 말하는데, 전라지망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죠. 옛날에 이세경 선생님 글에 보면 전라지망이라면 보통 뭐, 잡혀가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뜻이 많았는데, 실전에 전라지방 관찰해 보면, 전라지방살이 딱 동한다. 오래 갔던 산림이 오면, 바다에 해나 술이 있는 사람들은 지망이 걸릴 확률이 높죠. 이럴 때 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매일 출근하고 퇴근하고 출근하고 퇴근하는 그 길에서, 집이 요 바로 앞입니다. 똑같은 길을 막 이렇게 다니는 길목이 있다. 차를 타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차는 여기다 대고 집 앞에 다 와가지고 여기서 다칩니다. 전라지망살은 무릎 밑으로 발목, 다리 다 박살납니다. 그게 전라지망입니다. 전라지망살이 다른 거 아닙니다. 매번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에서 다칩니다. 어렸을 때 전라지망살인 사람 물어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는, 내 동료들 보면 그런 거 많습니다. 전라지망살 딱 깔려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뭐 학교 다니면, 초등학교 때 하도 막 노는 거 좋아하죠. 엄마들이 엮으면 문 안 열어준다 이런 거 많았죠. 그러면 들키면 뭘 할까 싶어가지고 우리 담 넘는 거 말이에요. 담 넘는 거 할 때 떨어져서 발목 다친 애들 전부 전라지망이 다 있습니다. 뭐 가수원 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뭐 얘기하기로 하고, 진술충리 얘기하려고 그래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진술충리 말하려고.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죠. 다음에, 공부하실 때 12지지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인신사회부터 시작, 인신사회부터. 그 다음에 좌우묘유. 끌어서 하세요. 진술충리. 진술충리. 이렇게 해가지고, 사생지, 사왕지, 사묘지, 사묘고지, 묘지와 고장지 이래가지고, 요렇게 따로따로 떼어서 공부를 막 해야 됩니다. 인 다음에 묘하고, 묘 다음에 진하고 이런 것보다, 물론 인묘지, 목방, 사오미, 남방, 그것도 중요한데, 실전 공부 들어갈 때는 사생지와 사왕지와 사묘고지를 분리시켜서 공부를 하시면 12연속 공부가 굉장히 잘 됩니다. 왜냐하면 사막 궤도를 지키기 때문에. 인호술 사막, 신자진 사막, 이렇게 사막 궤도를 딱 지어버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